보형물을 넣고 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안녕하세요, 미도클래스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흰코 교정을 할 때 맞춤 보형물로 흰코를 교정한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이런 케이스를 보시면은 감사하게도 사진을 동의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이분이 보시면은 콧등, 눈과 눈 사이에 뼈가 살짝 오른쪽으로 가 있고 전체적으로 코가 역시자로 휘어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역시자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옛날 같으면은 맞춤 보형물이 없었을 때 그런 경우에는 뼈를 절골을 해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콧뼈를 오른쪽으로, 왼쪽은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야지 똑바로 교정을 할 수 있었거든요. 꼭 절골이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일단 CT를 찍어서 3D 이미징을 해서 보형물을 내 코에 맞게끔, 원하는 모양에 맞게끔 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콧등의 코뼈가 오른쪽으로 가 있고 역시자로 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형물 제작을 할 때 콧등의 보형물을 왼쪽을 좀 더 높게끔 비대칭으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교정을 해준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절골을 안 했고요. 살짝 왼쪽에 코뼈가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만 주었고요. 실제로 이분이 사용한 보형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콧등에 보시면은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맞춤 보형물을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뼈 절골 없이 이렇게 교정을 하였고요. 그런데 뼈가 이렇게 휘신 분들은 그 밑에 우리 코가 뼈가 3분의 1, 연골이 3분의 2거든요. 아래쪽에 있는 비중격 연골도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도 마찬가지로 역시자로 이렇게 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골을 똑바로 잡아주는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다른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예전에 코가 골절이 됐는데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내시다가 이렇게 코가 휘어져서 오셨는데, 실제로 뼈를 찍어보면 부러진 상태로 그대로 굳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콧등의 뼈가 왼쪽으로 튀어나와 있죠. 맞춤 보형물을 제작을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튀어나오게끔 제작을 해서 교정을 해준 사진입니다. 굳이 뼈를 부셔서 이거를 한쪽으로 이동을 시키진 않고 튀어나온 부분만 살짝 깎고 들어간 부분은 보형물로 볼륨을 줘서 교정하였습니다. 좀 심하신 분들은 깎아야 되고요. 그리고 절골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긴 거를 이동을 하기 위해서 똑바로 펴기 위해서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콧등이 너무 넓은 경우는 좁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절골을 해야 되죠. 맞춤 보형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거 나온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좀 우리나라에 업체가 3개가 있거든요. 이노핏, 핏미, 소핏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업체에 대해서 장단점은 있는데 저는 이노핏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기존 보형물은 이렇게 대칭으로 나오거든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제작이 되고 일자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맞춤 보형물은 이런 보형물을 뼈에다가 넣게 되면 아무리 잘 깎아도 뜨게 되거든요. 딱 맞지가 않아요. 맞춤 보형물은 자기 뼈에 맞게끔, 정말 이거 레고처럼 수술할 때 넣으면 이거 딱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요. 정말 제대로 디자인을 해서 수술을 해보면은 정말 탁 들어가는 느낌이 레고 맞듯이 딸깍 들어가요. 딱 맞고 움직이지 않고. 보형물을 넣고 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코뼈도 그 얼굴이 비대칭인 것처럼 코뼈도 좀 비대칭이에요. 이렇게 삼각형의 산 등선이 이렇게 대칭이지 않고 한쪽이 조금씩 뭐 이런 식으로 비대칭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기울기가 이제 낮은 쪽으로 보형물이 휘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정말 이렇게 맞춤 보형물을 우선 CT를 찍어서 코뼈가 휘었는지 비대칭인지를 확인해보고 이렇게 맞춤 보형물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면은 보형물이 추후에 돌아갈 위험이 최소화되는 거죠. 그래서 맞춤 보형물을 하신 장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분은 뭐 휘었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맞춤 보형물을 추천을 해드렸고, 깎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잘 깎아도 딱 맞게끔 그렇게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말 보형물 깎기 달인이 오더라도 정말 이거를 깎아서 딱 맞게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깎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딱 이렇게 맞춤 보형물로 나오면은 정말 여기는 뼈에 맞는 부분, 그러니까 이 3분의 1 부위 부분은 딱 맞거든요. 수술 시간도 줄어들고 보형물이 휠 가능성도 좀 줄고. 그럼 원장님이 딱 떼어보면 딱 맞아요. 거의 대부분은 딱 맞고, 수술 순서가 코끝을 만들고 보형물을 넣거든요. 코끝을 만드는 게 연골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수술 전이랑 모양이 조금 바뀌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보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 높아지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볼륨을 제작을 할 때 살짝 좀 넉넉하게 해놓고 이 부분만 살짝 깎아요. 끝부분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연골의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뜨겠죠. 그러니까 올라간 만큼 여기 살짝만 깎아주고 그냥 넣으면은 뼈 부분은 딱 맞게. 보형물 깎는 시간만 좀 줄어들고 돌아갈 위험 그런 거 이제 줄어들고, 환자분한테 보여드린 대로 모양이나 콧등의 모양 같은 거는 이제 재현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휘는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보형물을 넣는 플랜이 잘못된 거예요.
플랜이라면 피부의 층. 그러니까 보형물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뼈랑 뼈막 사이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말 보형물 폭 들어가는 포켓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만들려면은 조셉 엘리베이터라고 그걸로 뼈를 긁으면서 뼈와 뼈막을 분리를 해야 돼요. 그 막을 제대로 분리를 하지 않고 뼈막 위에다가 뼈와 이제 소프트 티슈 사이에다가 넣으면은 이게 움직여요. 뼈랑 뼈막에 딱 넣으면은 보형물이 딱 타이트하게 들어가는데 뼈막 위쪽으로 이제 넣어버리면은 이게 움직여요. 똑바로 있더라도 코 수술을 하게 되면 보형물을 이렇게 만지면 안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되는데 모양은 똑바르다고 하더라도 만지면은 층이 잘못 들어가면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돌아갈 수 있고 이것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맞춤 보형물을 사용하면 좋은 게 대부분은 이렇게 일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맞춤 보형물은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T자형으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눈썹 뼈가 많이 튀어나오고 여기가 콧등에 쑥 들어가서 이 각도가 좀 가파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자형을 넣게 되면은 여기가 좀 비어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T자형으로 넣으면은 이제 눈썹뼈에서까지 이제 라인이 스무스하게 예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코 영상을 찍는다 생각만 하고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뭐 준비만 하다가 사진도 제공을 해주시는 이제 환자분도 계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미도클래스 김원장이었습니다.